학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먼저 학교 중앙에 위치한 네모난 운동장, 그리고 네모난 학교 건물, 네모난 교실과 일자형으로 뻗은 복도까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보아온 학교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네모나게만 생기지 않고 너무 딱딱하게 생기지 않고 아이들이 좀 더 놀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화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알록달록하고 칙칙한 분위기가 아니고 좀 더 탁 트이고 하늘도 보이고 바깥 풍경도 보이고, 네, 그렇게. 경기도 남양주시. 지난 3월 이곳에는 예전에 볼 수 없던 형태의 건물이 등장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마치 최첨단 IT 회사일 듯한 이 건물. 어디냐고요? 다름 아닌 학교입니다. 그것도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이 학교 아이들에게서는 여느 수험생들과는 다른 특유의 생기와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놀라운 광경이 연출됩니다. 복도를 점령한 아이들, 삼각형으로 만나는 널찍한 학교 복도는 고3 학생들에게 놀이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 우연한 만남의 공간입니다. 또한 답답한 교실보다 더 나은 학습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죠. 평소에도 복도에서 이렇게 공부 자주 해요? 아니요. 안에서 집중이 안 돼가지고 밖에 나와서 안에서보다는 집중이 확실히 잘 돼요. 기존의 학교 복도는 어떤가요? 일렬로 줄지어 걷는 아이들. 그저 오고 가는 물리적 통로로서 이용될 뿐입니다. 같은 학교 복도라지만 공간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이 참 다르게 보이죠. 일자 복도일 때는 진짜 복도에서 움직이는 게 오고 가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삼각형으로 바뀌면서 활발해졌다 해야 되나, 생동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일자가 아니라 삼각형으로 통해 있으니까 애들도 더 많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더 소통이 더 잘 돼요. 복도가 좀 탁 트여 있다 보니까 기분 전환이나 그런 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다 좀 안 될 때. 아이들은 삼각학교의 장점을 개방과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 탄생된 이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용 공간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건물 가운데 중앙 정원을 중심으로 훤히 열려있는 공간은 이곳의 철학을 엿볼 수 있죠. 그냥 지나가다가 위에만 봐도 옆에만 봐도 바로 아는 애가 있고 이러면은 인사하고 개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입시에 지친 고3 학생들에게 하늘이 보이는 중앙 정원은 안락한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지난 스승의 날 전국 어느 학교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졌던 건물 자체는 사실은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통제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제의 공간이라 통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제만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창의성을 갖다가 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3분의 1을 생활하는 생활 터전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학교는 건물의 구조 자체가 교도소 구조와 닮았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의 평면도와 일반 학교의 평면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똑같은 크기로 칸칸이 나뉜 교실 그리고 복도, 놀랍게도 정말 교도소와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공간의 변화는 어려운 일일까요? 여느 학교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곳 선운중학교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꼬물이요. 꼬물. 저는 2037이요. 2037. 꼬물이요. 학생들이 손에 꼽은 꼬물은 어떤 곳일까요? 남학생들이 선호한다는 꼬물에는 갖가지 목공 도구들 그리고 고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의 고물들을 이용해 학생들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 수 있죠. 꼬물은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이른바 공방인 셈입니다. 꼬물 못지않게 인기 있는 2037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카페. 아이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이 카페는 상황에 따라 놀이공간으로 그리고 전시공간으로도 이용되고요.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마침 신설학교인데 교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럼 남아있는 공간을 학생들한테 돌려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그 윗단계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 학교가 삶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였어요. 꼬물과 2037의 탄생 이후 지금도 선운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삶을 위한 공간 만들기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학년 중앙 로비를 공용 공간으로 단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공간 구성부터 설치물과 장식까지 학생들 스스로의 아이디어로 하나하나 공간이 채워지고 마침내 학생들의 새로운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개선식도 하게 되어서 일단 정말 기쁩니다. 후배들도 이 공간을 아끼고 더 변화시켜서 선운중학교의 공간 실험.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공간이 됐을까요? 한 번 생각하고 공간이 바뀌니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인드맵처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 바뀌니까요.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놀러 오는 곳,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 그리고 애들이랑 이제 살면서 가장 많이 웃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공간의 변화, 그것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기적입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 가장 듣고 싶은 말과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줘요. 요즘 잘하고 있는 게 보기 좋구나 고요. 우리 오빠는 진짜 오늘 수업 진짜 잘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애들도 칭찬받아서 더 잘하고 열심히 잘했어라는 말이 듣고 싶어요. 왜? 제가 어떤 것을 못했을 때도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은데 선생님이 말을 해주시면 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잘한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더 잘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져요.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따로 있죠. 바로 조용히 해입니다. 조용히 해라, 규민아. 얘들아, 나 조용히 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해요. 실제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해라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조용히 하자. 저희 반 애들이 자주 떠들기도 하고 저도 많이 떠들어서 썼어요. 저한테만 엄청 뭐라고 하시고 조용히 하라 하면 속상해서 그래서 이 말을 듣기 싫어요. 공부가 부담스러운 아이들. 그래서 놀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숙제 없다. 네, 오늘 숙제 없다. 오늘 체육하자.
수업 끝. 듣고 싶은 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단축 수업이다. 단축 수업이다? 네. 왜? 빨리 끝나면 많이 놀 수 있으니까. 얘들아 놀자 이런 말 했을 때가 가장 좋아요. 영화 보여줄게라는 말이 정말 좋아요. 왜? 언제 들어간 거야? 그냥 시험 끝나고 쉬고 싶은데 피곤할 때 영화를 보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선생님께 실제로 많이 듣는 말은 공부하자입니다. 시험 딱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1시간도 안 노시고 그냥 야 진도 나가야지 할 때 막 답답하면서 또 공부해야 되구나. 공부하자라는 말이 들으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힘도 빠져요. 공부나 좀 하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요. 안 그래도 엄마도 막 그런 소리 하는데 선생님한테까지 들으면요. 제가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그만두고 공부 좀 하라고 말했을 때 공부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고맙다, 수고했어, 놀자, 열심히 하네, 잘했어. 아이들이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5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학교 수업 외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 시청, 컴퓨터 등 주로 실내 활동을 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일주일에 체육 시간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이요. 3번 들었어요. 두 사람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일주일에 자, 3번 바로 다음. 체육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호흡이 우리가 한 찾는 가지면 비밀이 거의 숨어 떨어지겠죠. 있습니다. 과연 이 체육 시간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게 될까요? 아이들한테 좀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딱 그 맞는 나이 또래에 맞는 놀이터가 구성이 된다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이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수업에서 그런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배울 종목은 축구. 그런데 좀 색다른 축구랍니다. 공에 집중해 열심히 뛰는 아이들. 여느 축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게임의 룰은 새롭습니다. 자, 차려. 자, 상원이 악수. 조용히요. 재민이요. 오늘 이렇게 뽑힐 줄 알았어? 아니요. 깍두기 될 줄 알았어? 네. 왜? 제가 못해서. 잘해보자. 잘해보자. 진짜 개골 안 들어간다. 자, 욕설은 퇴장입니다. 축구 하면서 욕도 막 줄여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많이 안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막 껴안으면서 스킨십 하면서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가 이제 골을 넣어도 애들이 그냥 잘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게 세리머니를 하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많이 좋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골고루 즐겁게, 친구들과 더 가깝게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체육 수업을 받고 선생님 저는 체육이 좋아졌어요. 운동이 좋아졌어요.를 처음에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중학생들의 농구 수업. 체육 시간에 처음 농구를 접해본 여학생들입니다. 아직 실력은 좀 부족해 보이죠? 접촉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쩌다 맞았어? 못되기다가 맞았어요. 체육 수업 때 배운 거 뭐 친구들끼리 같이 해봐? 많이 해봐요. 어떻게? 주말에 만나서 하던가 쉬는 시간에 많이 가지고 놀아요. 어떤 거 같아? 농구 해보니까? 재밌어요. 농구가 처음에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애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끝나면 아쉬워요. 이러고 있으면 방어가 돼. 농구를 잘 못해도 농구가 마냥 재미있는 아이들. 이 수업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선생님은 바로 농구장으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공 대신 만화책을 쥐어주며 흥미를 끄는데요. 그 슬램덩크라고 그거 보면서 농구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좀 더 잘 알게 됐어요. 막 무슨 슛이 있는지 어디서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몸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쌤이 그런 애들도 좀 잘 가르쳐 주시니까 좋고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거를 영화 보고 그 나온 동작이나 그런 거 생각나면 가끔씩 연습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기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학적인 거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방식을 체육시간에 조금 보여주고 음악의 가장 낮은 부분의 방식을 한번 보여주고 작은 아주 기본적인 그 방식으로 이렇게 맛보기를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기로 시작은 안 했지만 실기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오늘은 원반 던지기 게임을 응용한 플라잉 디스크 게임을 합니다. 수업의 시작은 자신의 소원을 쓰는 것. 이것이 오늘의 목표물이 됐습니다. 이 플라잉 디스크로 자기가 희망하는 장래희망이랑 이상형 적었잖아, 저 왕관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한번 던져서 맞춰보는 거야. 이건 그냥 던지기 연습이 아닌데요. 내 소원이 저기 있으니 아이들의 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겠죠. 저거 맞추면 소원이 이루어져. 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연습을 마친 후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분은 조금 더 날아오릅니다. 원래 운동을 잘 안 하는데 많이 하게 됐어요. 하면 재밌어요. 애들이 졸업하고 나가가지고 그런 자기가 어떤 진짜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활력이 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친구 하나를 체육 활동으로 다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에요. 학교 체육이 마음을 채워주는 친구가 됩니다.